너무 화가 나. 또 피곤해. 도대체 왜 안 해주나?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도 엄청 노력해. 내가 자꾸 그걸 요구할 때마다 거부당할 때마다 짐승이 되는 기분이고 되게 작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거부당하니까 어디까지나. 남자는 야 이래 나를 좀 이해해줘. 사실은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거든. 바이오사이코 소셜을 전부 다 제대로 다 뒤져본 다음에 솔루션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성욕이 아니라 어떤 남성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접근해주면 조금 더 결과가 낫지 않을까. 남자를 거부하는 아내의 얘기가 있었다면 이런 케이스도 많잖아요. 여자는 원하는데 남자가 거부해. 그런 경우도 있대요. 더 많대. 아내는 원하는데 안 한다 남편이. 그것도 남자 입장에서 어쨌든 괴로울 수 있다. 괴롭죠. 이것도 네. 저희가 한번 사연을 가겠습니다. 이 남성분은 30대 초반의 남성분이고 지금의 배우자분하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사랑을 하셨대요. 저희는 어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육체적 관계도 하고요. 서로 불만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서 관계 시에 발기가 잘 안 되고요. 관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와이프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나를 만지고 싶지 않는 거냐, 내가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냐 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남자도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그냥 안고 누워있고 싶을 때도 있고요. 남자가 리드하지 않고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는 내가 좀 더 노력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약을 먹고 관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동하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 스스로 지치더군요.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저 여자를 육체적으로 끌려서 만났다가 이제는 안 끌려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가? 그럼 난 쓰레기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우울감으로 더해져서 관심도 사라지게 됐고요. 지금 그렇다고 헤어지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도 역시 흥미를 잃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이프는 좋아하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안 돼. 안 서. 근데 그건 심리적인 문제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아까 저기 사례 보니까 막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더 위축되지. 그치. 그러니까 한번 뭐 채찍질 당하면 그렇죠. 마음 상해. 아파. 남자는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렇게 이제 관계하다가 섹스하다가 여기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페니스가 정말 죽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강박이 딱 드는 순간부터 줄어든다. 이게 위축되는 거죠. 지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그러면은 오는 거죠. 그러면 성적 흥분도 완전히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정말 하다가 정말 위축돼요. 두 분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있죠. 왜 죽어? 이미지 관리하지 마. 카메라 앞이라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있죠. 있어요. 그럼 남자 되게 막 위축되고 힘들어져.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남자가 도망다니는 케이스는 남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일까? 무서워. 와이프가? 자,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남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 남성성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때? 이건 남자라고 볼 수 없잖아. 그리고 여자한테 그렇게 만약에 계속 쪼들리게 되면 마치 가정하는 느낌? 뭐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정말 그 여자가 다가오면은 정말 뭔가 그 공포감 이런 걸 느끼고 자는 척. 나 씻는다 그러면 왜? 뭐 이런 거지 지금. 아니지. 벌써 씻으러 들어가면 보고 있는 척하고 연습하고 있겠지. 그 남자도 정말 불쌍한 거지. 그렇게 되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싫은가? 왜 살지 그럼? 원치 않으면 남자는 발기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되는데 자기 와이프랑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진짜? 이거는 우리 비뇨기과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남자 발기 불능의 제일 첫 번째 치료가 뭐냐면 비아그라 먹는 게 아니야. 파트너를 잠깐만. 완전 충격적이다. 비뇨기과 교과서에 나오는. 잠깐만. 그럼 딴 사람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소름 끼쳤어 나 약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비뇨기과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 교과서예요? 심지어?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일부 일처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본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그런 특성이랑 전혀 상관없이 사회적 틀로 이루어진 거니까 한 상대랑 꾸준히 뭐 이렇게 계속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사실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영장류는 일부일처하는 동물이 아니니까. 일부일처하는 동물이 정해져 있어. 조류는 거의 다 일부일처. 왜냐하면 조류는 새끼를 낳지 않고 알을 낳으니까 그치. 이 알을 품어서 애가 나올 때까지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짝이 반드시 필요하대. 그래서 짝이랑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그렇지. 협력하고. 근데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컷이 이제 내 DNA를 줬어. 그럼 떠나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나머지 그렇지. 양육은 이제 암컷이 할 수 있잖아. EBS 마인드에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 EBS 마인드로는 EBS 지금 얼마나 아이가 쫓겨나 있죠, 지금 지금. 장가 가서까지 봐야지. 아이를. 이것도 섹스 리스의 가장 큰 원인 중 어떤 배경이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복석이야. 인형이랑 하는 거야. 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나는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의 뭐 이러면 되게 맥 빠지는 거잖아. 아까 뭐 진짜 죽는 거랑 비슷한 정도로. 이것도 리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섹스리스의 뭐 아주 네. 뭐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남자가 성관계에서 여성이 나한테 주는 그 피드백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남자이다, 내가 정말 강한 남자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하는 게 섹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런데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네. 내가 만족을 못 시키나? 라는 생각이 먼저 확 올라오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될 땐 또 남자는 결국엔 또 위축되는 거야. 또 주눅 들고 내가 잘 못하나 뭐 문제가 있나 그렇죠.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싫은가 이게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이제 이게 점점 심각해져.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섹스라는 거는 남녀의 그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가장 궁극이에요. 가장 가까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되게 열심히 말을 떠들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말을 뭐 대화를 전혀 할 마음이 없는 상태다. 그럼 그 대화를 그치. 해야 되나요? 대화해도 그냥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래 그럼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맞지 않나? 그 나중에 또 안 하잖아. 이혼해. 슬프다. 야, 안 맞는 거야 그 정도면.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섹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나요? 남자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못해. 쉬운 일이 아니지. 어떤 의미인 거죠? 섹스. 남자한테 섹스는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번식, 두 번째는 생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섹스의 어떤 그냥 딱 떠오르는 뭐 쾌감, 성욕 뭐 이런 걸 따지자면 그 다음에 이제 생존에서는 우리의 남성성인 거지. 내가 이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만큼 자신감이 있는 수컷이다. 뭐 이런 사회성, 남성성 이런 걸 드러내는 건데 그럼 섹스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번식도 안 돼. 생존도 안 돼. 그러면 완전히 나는 그냥 도태된 개체가 된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남자한테 하지 말고 살아라. 좀 가혹하지.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되게 와닿는다. 자연 상태에선 말이죠. 네. 동물들은 그 섹스할 수 있는 동물은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최고로 좋은 DNA를 갖고 있는 수컷과 암컷만 하거든. 나머지는 다 도태야. 근데 또 인간은 아니거든. 네. 막 다 하거든. 서로 짝을 맺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을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수 있고. 좀 남자의 매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어쨌든 뭐 끌려야 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끌려야지. 근데 이제 일단 뭐 섹스리스 보면은 안 끌리는 거지. 뭐 남자도 매력적이어야 돼. 남자 도. 사실 여자 입장에서 그래. 뭐 중년 배 나온 아저씨가 하자 그러면 하고 싶겠어? 그래. 안 하고 싶지. 광고이네 남자들. 그거 봤어요? 넷플릭스에 요새 화제작 섹스라이프 그래서 명작입니다. 네, 봐야겠네. 여러분 명작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남자분들 섹스라이프? 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주로 더 재밌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남자들이 이걸 봐야 여자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예전에 감동받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미터 페어런츠라고 7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건강해. 막 할머니는 거의 필라테스 강사고 할아버지는 막 괴력을 막 힘쓰고 다니는 막 그런 할아버지인데 70 먹어서도 둘의 관계가 너무 왕성한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 섹스가 주는 막 그 건강함, 엔돌핀 막 이런 것들을 막 널리 알리고 막 이런 부부로 막 유명해서 막 찾아오고 같이 요가 배우고 막 이러는 부모의 역할을 보면서 저거다. 난 저렇게 부부들은 저렇게 늙으면 참 좋겠다. 그거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더 강요까지는 안 하죠. 강요까지는 않지만 부부가
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연히 좋겠지. 네. 근데 이제 상대방하고 그것도 리드가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안타까운 게 다들 이제 관계가 그렇게 깨어진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아? 오래 살았는데 2, 30년 살았는데 꾸준히 부부관계를 갖는 부부가 훨씬 드물지 않아요? 드물죠. 사람은 그 호르몬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르몬. 그래서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강력하게 이끌리는 건 사실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뭐 길어봤자 2, 3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맞춰가는 건데 그렇지. 둘이 성향이 굉장히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엄청 큰 문제가 생겼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관계 회복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죠. 어려워. 이 남녀 간의 성관계는 정말 대화의 그냥 대화도 아닌 정말 궁극에 가까운 대화인데 최상의 대화인데 그 대화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면서 특히 왜 이렇게 좀 집착하고 이걸 좀 해달라고 비는지 거의 빌다시피 하는지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자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렇게 계속 막 남자 입장 조금만 이해해달라 남자가 이렇다라는 거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네요. 이게 얘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해줘라. 에이씨. 좀 어쩌다가 좀 해줘라 좀. 아니, 농담이고 조금 진짜 약간 마음을 좀 열어주는 거? 그거는 필요하다. 그럼. 네. 여성분들한테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파트너, 자기의 애인, 자기 남편인 그 남성이 더욱더 남성스러워질 때 그 여성도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결국 서로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부부 상담을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상담으로 해결이 되나 싶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이렇게 해결된 케이스 같은 거 있나요? 상담으로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냐면 결국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섹스의 문제인 거고 그치 맞아. 생물학적 원인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 관계,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고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회복된 다음에 그런 섹스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찾으려면 그 끝까지 뿌리까지 쫓아 들어가서 해결하면 그럼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대화를 시도할 때 남자들도 너무 남자 입장에서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식의 대화 말고 아무리 그게 예쁘게 포장하면 뭐해. 그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것도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 대화를 좀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알고 보면 네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더불어서 이제 좀 여자들도 좀 알아주자. 해주자. 좀 그래요. 저희가 또 마야는 두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을 만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조댓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연습해왔어요. 조댓 구독. 조댓 구알. 나 어떡하니. 조댓 구알. 조댓 구알.